어머, 이 아름다운 장소는 어디지? 하늘로 곧게 뻗은 예쁜 슈퍼트리와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폭포가 있고 다양한 식물을 구경할 수 있다니. 거기다 마리나 베이 샌즈도 가까이서 보고 그 유명한 멀라이언 파크까지 보는 싱가포르 2일차 2탄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또자입니다. 송파바쿠테에서 밥을 먹고 난 뒤 걸어서 도착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저희가 도착한 곳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반대쪽 입구였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이곳을 조금 구경하다 보면 새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되더라. 하는 것 같은데? 비둘기야 얘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랑 전혀 다른 생김새라서 비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리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별자리 광장입니다. 별자리 광장이니까 이름에 걸맞게 별자리를 배경으로 넣어봤는데 좀 괜찮나요? 별자리 광장에 있는 가이드를 이용해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 큰곰 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 정갈 자리, 사수 자리, 쌍둥이 자리, 타자 자리, 백조 자리, 남십자 자리, 이렇게 9개의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풀냄새는 똑같나 보다. 우리 안에 들어온 거 맞지? 네. 근데 입장료 왜 그런 거 하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 2개만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거여서 나머지는 그냥 무료 관람이에요. 여기서 알고 가는 티켓 구매 꿀팁! 저희는 프리비아 여행에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티켓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티켓을 함께 구매했어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티켓 따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티켓 따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두 티켓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가 더 저렴하더라고요. 저희는 현대카드 할인도 받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 티켓은 날짜를 미리 지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2월 7일로 날짜를 먼저 잡아두었고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자유 날짜라서 그냥 입장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미리 핸드폰에 넣어두고 온실 입장 전에 입장권을 보여주면 바로 온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별자리 광장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니 둥근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이 보였어요. 구정 시즌에 간 거여서 리벌 홍바오라고 하는 음력 설축제가 진행 중이었어요. 밤이 되면 불이 켜져서 더 예쁘다고 하던데 밤에는 다른 쪽으로 갔다 보니 보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플라워돔이 있는 곳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들어와서 플라워돔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서 주변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보고 싶다 맞지? 난 진짜 해보고 싶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 마라톤하면 어떤 기분일까? 파인애플이 들고 있네? 파인애플이 무슨 부의 상징이야? 파인애플이 무슨 부의 상징이야? 그래서 설날이 되면 서로에게 후앗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하면 공중에 떠있는 아기 동상이 먼저 생각났었는데요. 실제로 보니 더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른손 하나만으로 무거운 무기를 버티지? 하면서 엄청 신기하게 봤습니다. 이제 다시 플라워돔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슈퍼트리에 도착한 시간은 14시 3분. 저희는 플라워덤과 클라우드 포레스트를 먼저 구경한 뒤 야외에 있는 장소들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시그니처인 슈퍼트리. 하늘 위로 곧게 뻗은 슈퍼트리들이 정말 웅장하고 멋졌어요. 계단을 지나 플라워덤으로 향하던 중 보이는 원형 공간.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쁘게 찍을 수 있더라고요. 원형 공간을 지나서 플라워덤을 향하다 보면 꽃시계가 나옵니다. 갑자기 새와 달리기 하는 오빠. 오빠 잠깐만. 달리기 찍었어야지. 아연이. 못 찍었어. 하지만 고프로의 퀵캡처 기술 덕에 영상을 찍었답니다. 오, 도착했다. 아, 더워. 쉑쉑 버거다. 아,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더라. 애가 지나가는 게 보는데. 근데 얼음물을 더 먹고 싶어. 엄말 알. 얼음물 파는 데는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플라워돔에 도착했습니다. 플라워돔 바로 맞은편에 클라우드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펜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해 두어서 입구에서 티켓을 보여준 뒤 바로 들어갑니다. 입구에 예쁘게 꾸며진 전광판들을 구경하며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크다. 예수해. 실내 정원이 넓다 보니 벽에 안내된 화살표를 따라 이동했어요. 얘만 약간 독보적이네. 이게 코알라가 먹는 거네. 이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유칼립투스였습니다. 유칼립투스가 코알라의 주식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긴 식물인지 몰랐던 1인. 나무 아래쪽이 두껍게 되어 있어서 신기했어요. 아파요? 만지마. 엄마! 보들보들한 거 아니? 약간 느낌이. 요즘 그치? 우와. 나무 길이 좀 이상하던데. 질이 원래 이래? 원래 결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다. 네, 지금 저희는 플라워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 안에 들어와 있고요. 온실이긴 한데 바깥 공기보다 훨씬 시원해서 지금 되게 선선하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라서 그 용이랑 이런 것들 엄청 꾸며져 있고 노래도 약간 동양풍 노래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식물 보여주기. 예쁜 조각이나 장식품들도 있어서 식물을 구경할 때 더욱 재미가 있었답니다. 각각 나라의 식물들을 한 곳에서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니 플라워피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있다. 독특한 모양의 청동두각상이다 보니 더욱 눈길이 갔었던 작품이에요. 주변에 많은 청동조각상들이 있어서 하나씩 찾으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안에서 보는 싱가포르 플라이어. 이제 플라워필드로 향합니다. 첫 번째에 있는 것은 붓과 자바라, 징이었어요. 행운과 번영을 뜻하는 잉어, 불을 상징하는 산호, 그리고 진주도 있었어요. 여러 포토존도 있었고 2024년이 푸른 용의 해이다 보니 용이 많이 있었어요. 와, 진짜 크다. 왜 이렇게 인상이 좋게 생겼어, 용? 용이 원래 좀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경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us. 플라워돔에서 나오면 바로 기념품 샵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옷부터 인테리어 소품,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당에. 안에 멀라이언인데 멀라이언. 냉장고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이디어 좋다. 옆에 있는 액세서리도 구경하다가 이제 클라우드 포레스트로 향했습니다. 플라워돔과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켠 채 들어가면 합니다. 그럼 입구에서 직원분이 확인을 한 뒤 들여보내줍니다. 드디어 클라우드 포레스트로 들어갑니다. 오 마이 갓. 와 대박이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엄청난 크기의 폭포. 물줄기 소리도 장난 아님. 뭐야? 대박이다. 크기에 압도되어서 한 번 더 보는 중입니다. 아, 멋지다. 진짜 크다. 그니까 진짜 크다. 저거 보려고 3만 원. 이게 인공 폭포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렇게 믿기 힘든 인공폭포를 보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머리 이 뽑아준다. 잘 만들었다. 그니까요. 갖다 붙인 거 아이가? 그런 거 같아. 야, 이거 뭔데? 버드나무인가? 클라우드 포레스트는 인공폭포가 있어서인지 플라워돔보다는 조금 더 습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와 제가 사진을 찍는 동안 오빠와 아버지는 주변을 먼저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두 사람과 만났어요. 우리 올라가. 우리 위층에 보고 갈게. 저와 어머니는 오키드 헤이븐으로 향했습니다. 클라우드 포레스트에 있는 예쁜 작품들도 보고 마추픽추 모형도 있어서 구경했어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아직 보지 않은 곳을 계속 보러 갔습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볼 차례입니다. 길을 따라 쭉 걸어오니 로스트월드로 가는 길이 나왔습니다. 인공폭포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가면 로스트월드로 갈 수 있습니다. (6층에) 있는 캐번을 보면서 한층 더 올라가면 로스트월드가 나옵니다. 클라우드 포레스트의 가장 위층에 위치해 있고 싱가포르의 전망과 함께 여러 식물들을 볼 수 있어요. 물에 반사되는 작품과 하늘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러 식충식물들이 모여 있었고 나무로 만들어진 거대 거미도 눈길을 끌었어요. 이제 밑에서 보기만 했던 클라우드 워크를 걸어볼 차례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관광객분들이 있어서 저도 따라 같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폭포 벽면에 있는 착생식물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탁 트인 시야 너무 좋아. 좌우로 어디를 둘러봐도 다 예쁜 클라우드 워크. 다리가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에도 구조가 신기했어요.
구경을 하면서 걷다 보니 순식간에 끝나버린 클라우드워크. 로스트월드를 다 보고 저희는 시크릿 가든이 있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출구로 나가지 않고 왼쪽으로 꺾으면 시크릿 가든이 나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예쁜 식물들에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그 문이 사자다.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달팽이도 눈에 들어옵니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폭포 앞에서 헤어졌던 오빠와 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지금 올라가. 우리 1층에 보고 갈게. 유심칩을 오빠만 가지고 있어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두 사람이 어디 전화를 못 하니까. 그래도 일단 구경부터 하기로 합니다. 여기 뭐야? 아그다. 그러네. 아그다. 이뻤다. 놀러 왔으니 걱정보다는 일단 즐기기가 우선입니다. 아래에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이는 하트 모양의 클라우드워크. 구경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A few moments later. 그렇게 사진을 찍어드리고 저도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크릿 가든에는 7,000종 이상의 식물이 있고 돋보기로 볼 수 있는 작은 난초도 있어서 구석구석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회암 숲과 동굴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정말 예뻤어요. 우와, 예쁘다. 물이 나오는 이 폭포를 지나쳐 들어가면 클라우드 포레스트 티어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어요. 잠시 보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데 때마침 물이 뿌려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빠 아버지와 다시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어찌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곳에서 와이파이가 터진 덕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서 오빠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한 곳들은 오빠의 안내에 따라 보러 왔어요. 이곳은 5층으로 폭포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4층의 크리스탈 마운틴에는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꾸며져 있었어요. 노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멀리뛰기가 있습니다. 해볼까? 잘 못하더라도 이런 멀리뛰기 같은 거 있으면 꼭 도전해보는 또자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음 선수 아버지. 카메라와 가방까지 벗고 본격적으로 뛸 준비 중입니다. 2m까지 뛰신 아버지. 도움닫기 없이도 잘하셔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상자 안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서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리가 비었을 때 들어가 봤더니 사면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상자 표면에 토끼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뒤를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울 상자인 것 같았어요. 이제 트리탑 워크도 걸어보러 갑니다. 클라우드 워크보다는 길의 폭도 넓고 길이도 길었어요. 조금 낮은 높이에 있긴 했지만 이곳에서 보는 풍경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트리탑 워크에서 클라우드 워크 바라보기. 이렇게 보니까 더 하트처럼 보이네요. 하트. 구경을 하면서 가다 보니 금방 크리스탈 마운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클라우드 포레스트까지 다 보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밥을 먹은 곳은 주라식 네스트 푸드 홀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룡과 저희가 저녁을 먹을 호커천이 보였어요. 자리를 잡고 앉은 뒤 주문을 하러 갔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어서 세상 편리했답니다. 미슐랭 스타 받은 음식점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하며 주문을 했어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 간장치킨밥과 면, 구운 오리밥과 면이었습니다. 번호를 받고 음식이 나오면 받으러 갑니다. 옆에 있는 소스도 그릇에 담아서 가져갑니다.
이제 먹으러 자리로 이동합니다. 운반 완료! 자, 골라라. 저는 치킨 누들을 골랐어요. 먼저 손을 닦아줍니다. 양념과 면을 잘 섞어줍니다. 여기 미슐링 받은 집이래요. 그래서 기대를 만땅으로 하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음식 평가. 별로야? 힘들다. 너무 힘들겠다. 그 정도라고?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힘들겠다는 평가를 들어버려서 맛없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이거 매운데? 다 똑같지 않나? 드디어 먹어보는 한입. 밥과 면의 맛이 똑같은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밥도 한번 먹어봅니다. 밥도 똑같을 가격도 똑같네. 여기 약간 전체적으로 간장 베이스. 근데 간장인데 이거를 숯불과 곁들인. 닭을 먹었는데 닭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근데 닭에 뼈가 있어서 먹을 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맛있긴 한데 배가 없는 거. 쥐라기 흙이라서 공룡도 움직이고 울음소리도 났어요. 나뭇잎 따먹는 공룡과 울부짖는 공룡. 다들 움직이는 공룡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음. 그 와중에 저는 맛있어서 폭풍 흡입 중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닭보단 꼬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밥이랑 비교해봤어? 밥도 내가 봤을 때도 누들보단 밥이잖아. 밥이 좀 더 먹기가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양념이 맛없는 건 아니고 맛있긴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누들이 너무 쫀쫀해서 끊어먹기가 어려웠고 함께 나오는 닭이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야채도 면도 옴뇸뇸 먹습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싹쓸이한 뒤 아버지와 저는 미리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기로 했어요. 돗자리에 누워서 보니까 모든 트리가 다 보여서 훨씬 시야가 좋았어요. 어머니와 오빠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미리 자리를 잡아두고 오빠와 어머니가 밥을 다 먹고 나면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유심칩이 한 개밖에 없다 보니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연락은 되지 않고 여기에 트리쇼를 찍기 위해 삼각대를 설치한 분들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해서 결국엔 어머니 오빠를 데리고 오지 못해 따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리쇼 자리를 잡을 때는 함께 다니거나 유심칩을 2개 사서 연락이 잘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슈퍼트리쇼의 주제는 아시안 여행이었어요. 슈퍼트리에서 나오는 불도 화려했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음악들이 흘러나와서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불빛이 움직이다 보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리랑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싱가포르에 와서 한국어로 된 노래를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엄청난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천밀밀도 나왔답니다. 마지막에는 싱가푸라 오 싱가푸라라는 노래가 나오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한동안 불이 켜져 있어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슈퍼트리쇼는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다대포 바닥분수, 해운대 비축제 등의 화려함에 눈이 적응을 해버리기도 했고 많은 분들의 후기에서 엄청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받기에 더욱 기대를 한 터라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웅장한 트리에 압도되는 기분도 있었고 나오는 노래들도 좋아서 싱가포르 여행을 간다면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슈퍼트리쇼를 다 본 뒤 마리나 베이 샌즈를 보러 이동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마리나 베이 샌즈 바깥을 구경하다가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내부를 완전히 구경하지는 못했지만 잠깐 보아도 왜 마리나 베이 샌즈가 유명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내를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희는 그렇게 마리나 베이 샌즈를 보다가 다음 장소인 멀라이언 파크로 향했습니다. 홍등과 거대한 바람 인형을 지나면 멀라이언 파크에 도착합니다. 난간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작은 멀라이언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멀라이언과 비슷하게 입에서 물을 뿜는 중 한참을 걸어와서 다리가 힘들기 때문에 냅다 앉을 자리를 찾으러 갑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멀라이언을 실제로 보니 정말 웅장하고 멋지더라고요. 이곳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념사진을 찍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싱가포르의 버스는 사람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과 똑같이 벨을 누르면 됩니다. 저희가 내릴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싱가포르 버스는 버스를 이용한 구간만큼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릴 때 꼭 카드를 찍고 내려야 내가 이용한 구간만큼의 요금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카드를 찍고 내리지 않으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숙소에 도착해서 저희는 콜라부터 사 먹기로 했습니다. 밖에 있는 자판기에서 콜라 가격을 보는데 멀라이언 파크 근처 편의점에서 콜라를 샀을 때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했어요. 편의점은 정찰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멀라이언 파크 편의점에서는 콜라 500ml 2개에 11.4달러, 호텔 앞 자판기를 살펴보니 콜라의 가격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여기 자판기에는 레스 슈가라고 적힌 코카콜라들만 있었고 같은 콜라인데도 가격이 달랐습니다. 330ml 레스 슈가 콜라인데 1.30달러, 1.10달러로 가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어차피 같은 음료수 잘 살펴보고 조금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옥상에도 올라가 보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바가 있었어요. 저희는 야경을 조금 구경하다가 다시 숙소로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여행 와서 자기 영상 보고 있는 또래입니다. 영상 보다가 고프로로 찍은 사진, 영상 다 옮긴 후에 잠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2일차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센토사 섬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다음 편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